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좌좀들의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태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완전히 패턴이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또 중국은 물바다고 메뚜기 그다음에 덮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에 미중 전쟁에 얻어맞고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나서 물바다에 메뚜기에 중국은 중국대로 뒤집어지고 있고 유럽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인류 어떤 거의 이 문명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아마겟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류 아마겟돈에서 인류적 차원의 아마겟돈에서 이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최전선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3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곧 나오게 될 신간 스텔스워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펭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서명해서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겟돈의 최전선인데요. 미중 전쟁을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이게 경제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이게 아니죠. 이거는 요새 이제 미국의 남진해에서의 움직임이나 미국이 타이완에 이제 대량의 무기를 파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이 경제나 무역이나 관세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근본적 차원의 전쟁입니다.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가치와 이념과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즉 개인이냐 아니면은 공산당이냐, 그 다음에 자유냐 아니면 국가에 의한 통제냐, 진실이냐 아니면 국가 선전이냐,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고요. 또 이념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중국식 사회주의냐, 그 다음에 이 세계 공정시장이냐 아니면은 약탈적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냐. 중국 같으면 이제 내부식 민지, 즉 내륙은 형편없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임금 수준을 낮춰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싼 농공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실상의 불법 체류 노동자 신세인 농민공을 뜻합니다. 농민공을 이용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약탈하는 그런 방식이죠. 영업 비밀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지재권 다 깨뜨리고 이런 거냐 아니면은 세계 공정시장이냐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차이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또 세계 질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영국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즉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인 개인, 자유, 진실, 또 그것을 담아내는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 이런 것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가치지향 주권국가예요.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제가 영어로 멋있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줄여서 VOSS. 근데 만들고 나니까 좀 약간 좀 나이트클럽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2018년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각자가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각자가 애국자가 됩시다. 각자의 나라에 관해서. 즉 나라 하나하나가 가치, 아까 말한 개인, 자유, 진실, 또 그걸 담아내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주권국가로 강화되고 그러한 가치지향 주권국가들이 사이좋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은 중화질서냐. 중화질서라고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어떤 세계제도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 세계제도는 항상 중국과 같이 그러니까 국가나 당에 의해서 국력 전체를 동원해서
남들 매수하고 공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이런 글로벌리스트 세계 제도를 100% 이용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중화 질서로 기울어 가는 거죠. 그 세계 질서를 둘러싼 이런 게 있고요. 또 미국의 그 군사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서는 인도 태평양과 우주를 중심으로 펼쳐가고 미국은 군사력을 나머지 즉 서유럽이라든지 중동 이거는 각자 부담해라. 그 지역에서 관계가 있다든지 그 지역으로부터 중동으로부터 무슨 에너지를 깊게 의존받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서유럽과 일본 그런 데들이 많이 기여해라 이거죠. 미국은 인도 태평양과 우주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냐 아니면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과 중동 방위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서유럽을 동맹 1번지 중동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그 포인트로 그렇게 설정하는 무늬만 세계 경찰 이걸 무늬만이라고 한 이유는 이거 보시다시피 오바마 때 이런 전략인데 이거 표방이었지 실제로는 솔레이마니한테 현금으로 몇 억 달러를 무슨 갱단한테 돈 넘기듯이 파레트에다가 비닐로 싸갖고 넘겼고 그 당시에 그 이란 자산 동결했던 거 그게 뭐 몇십 조였던가 200조였던가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포인트 즉 경제 가치 이념 그다음에 세계 질서 그다음에 군사 지정학 이런 기본에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추구하는 이게 미국의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때 Great America는 뭐냐 가치지향 주권국가거든요. 이게 위대한 미국이란 결국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보수 세력과 이제 상대방은 중국 플러스 글로벌리스트 플러스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깃발을 들고 너희는 흑인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러니까 경찰 자체를 다 없애야 돼. 뭐 이런 주장하는 그게 PC죠. 그러니까 낙인 찍어가면서 과격한 주장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인류 차원의 그 아마겟돈이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그 싱크 현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자유보수, 영국의 브렉시트, 서유럽의 안티 EU, 이 반 EU, 서유럽의 반 EU를 유로스캡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스캡틱은 의심하다, 회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EU를 의심하는 입장. 그래서 유로스캡틱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유럽의 안티 EU 이런 것들이 다 그 뭐라 그래 싱크된 현상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같다고요.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보면 중국의 디지털 독재, 한국의 문팔육, 차베스의 극좌 파퓰리즘, 이란의 신정체제.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이 문팔육 아래서 시진핑, 차베스, 호메이니와 동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시진핑, 차베스, 호메이니보다 문팔육 체제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저질인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진핑, 차베스, 호메이니와 같은 그런 나름 진지한 나름 통일된 어떤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덜내서 그냥 회쳐서 뜯어먹겠다. 1억짜리 근사한 시설을 두드려 부셔가지고 몇 가지 건져서 팔면 한 50만 원 나오는데 50만 원 인마이 포켓 하겠다 이거지. 그 50만 원 인마이 포켓을 위해서 1억짜리 시설을 두들겨 부시고도 남을 인간들. 이게 저는 그 문재인 586의 그 실제 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의 최전선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미중 전쟁이 인류적 차원의 문명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고 보고 또한 이 미국의 정치 내전이 이게 그냥 뭐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선전의 성격이 아니라 이 극좌 좀비를 민주당과 언론과 PC가 옹호하고 부추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극좌 좀비는 뭐 DSA 그러니까 미국 민주사회주의 연맹,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혹은 안티파 이건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근데 얘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BLM 이런 거 내세우고 날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민주당과 언론과
그리고 PC, 그러니까 그럴듯한 포장해서 낙인질 일삼는 트럼프 보고 인종주의자, 저 같은 사람 보고는 성차별주의자. 그 다음에 뭐 국가 공권력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 그러면 국가주의자, 파시스트. 그 다음에 북한을 저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거 체제 변경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쟁광,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른바 위안부라고 불리는 그런 그 종군 위안부 이거 깊게 들여다보면 윤미향 같은 정의연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 친일파. 그다음에 한국이 일제 때 현대문명에 본격적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러면 저거 친일파 근대화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런승만 빠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참 기적적으로 한 거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 유신 독재 빠리 뭐 이렇게 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진영 PC (Political Correct라고 부릅니다.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PC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비꼬아서 붙인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은 게 원래 극좌 좀비는 자기들끼리 다 날뛰면서 따로 놀고 있었는데 이거를 민주당과 언론과 PC가 이걸 옹호하고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같이 올라탔어요. 극좌 좀비에.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이 부닥치는 상황, 미국의 대선의 이제 기본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미국이 삼류 국가로 전락하냐 아니면은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CCP, Chinese Communist Party, CCP 혹은 PLA 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이게 몰락하냐. 이 양단 간의 결정이 나는 그러한 대선이 된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미국 교포 여러분, 그다음에 미국의 투표권을 가진 분을 친인척으로 두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다음에 친지분들께 간곡하게 트럼프 안 찍으면 대한민국 거덜난다 라고 긴급 메시지를 지금부터 발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극좌 좀비가 얼마나 살벌한지 한번 보시죠. 지금 포틀랜드가 이제 완전히 해방구가 돼 있는데 여기 BLM 주도자가 뭐라 그러냐. 이 BLM 주도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사진에 있는 이 흑인 피가 섞인 이런 인물의 사람인데 이름은 릴스 싱클레어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 넌 바이너리 시위 조직가. 얘들 용어가 이래요. 넌 바이너리라는 건 뭐냐면 넌 바이너리라는 거는 인간을 남녀 둘로 구별해서 안 본다는 거예요. 남녀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 동성애자가 있고 여자 동성애자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랑도 섹스하고 여자랑도 섹스하는 양성애자 바이섹스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한 남에서 여자로 건너간 트랜스 또 여자였다가 남자로 성전환한 여자에서 남자로 건너온 트랜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남녀 둘만 있는 거 남 아니면 여 그럼 이게 바이너리거든요. 근데 바이너리라는 건 이진법 예스까 노까 0이냐 1이냐 이게 바이너리입니다. 논리학적으로. 넌 바이너리라 그러면 남 여가 있고 중간에 여러 개 다른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건 바이너리가 아닌데 거기다가 어떤 날은 뭐 여자인 것 같이 느끼고 어떤 날은 남자인 것 같이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이제 제도적으로 포용한다는 건 민법적으로 부부의 권리까지 다 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종교 설교자 혹은 그런 그 의견을 표현하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으로 위반으로 다 잡아가는 이런 입장을 넌 바이너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 하면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 그러니까 아프리칸 인디지너스 non binary protest organizer,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 non binary 시위 조직가. 뭐 말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 훈련된 인간들이죠. 꼭 우리나라 어디야 좌좀들
당신 뭐야? 그러면은 아, 나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리고 그 민족 그다음에 민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시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훈련돼 있는 거예요. 저 레파토리가. 이 여자 며칠 전에 포틀랜드에서 마이크 잡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 국가를 철폐할 뿐 아니라 미국 자체를 철폐해야 합니다. 박수. 와, 폭도들이. 미국은 처음부터 훔친 땅이었습니다. 와, 박수. 이러고 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자들이 포틀랜드 연방법원을 점거 시도하고 폭발물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포틀랜드 연방법원 앞에서 뿌락질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거를 밧줄로 혹은 타이로 그 연방법원 그 울타리에다가 묶어서 매달아 놓고요. 그다음에 참가자 중에 좀 온건 발언한 목사를 권총 들이대고 너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 꺼져 임마 그래서 쫓아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완전히 극렬 좌좀 극좌좀 이제 폭도인데 이거를 포틀랜드 시장은 민주당인데 불을 질러요. 옆에서 뭐라고 질르냐. 포틀랜드의 평화를 위해서는 포틀랜드로부터 모든 연방 직원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폭도들 너희 들어와서 한번 점거 시도해봐. 총격전 하자 그러고 연방 직원들 안 가고 딱 지키고 있어요. FBI 사무실 뭐 그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그 국토 보안부 사무실 뭐 이런 데들 안 가고 딱 지키고 있어요. 마약 단속국 들어와 봐라 이거죠. 서로 총질하자 이거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포틀랜드가. 근데 이 포틀랜드는 그 전부터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한 1분 20초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그 1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꼭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틀랜드는 그 전부터 극좌좀과 민주당이 결합해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빠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 내레이션 이건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죠. 내레이션은 참 근사해요. 포틀랜드 아름다워요. 좋아요. 이런 내레이션이 이어지는데 화면은 끔찍합니다. 한번 보세요. Portland, Oregon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United States, where the Willamette and Columbia rivers meet. Downtown Portland was built with pedestrians in mind, so you can easily walk the Central District to take in the city's architecture, parks, and fountains at your own pace. The heart of the city is the amphitheater on Pioneer Courthouse Square. It's the place everyone keeps coming back to after browsing galleries, shopping, and sightseeing. Do bring an umbrella because showers are very common, although there's plenty of sunshine to enjoy in the summer. This is also a great spot for people watching on a lazy afternoon. In the middle of all this natural beauty sits Portland. More than just a place to stop and smell the roses, this is a place to truly experience the laid-back atmosphere and splendor of the great Northwest. 예, 이 동영상의 제목이 좌좀 진보의 도시, Progressive City, 포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저 정도 망가져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BLM 폭도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구가 돼 있는 상태고, 미 연방 정부 직원들이 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연방 정부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그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부터 이 정도 되면 지금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 이게 사람 무지하게 죽어나가고 있어요. 평소보다 10배, 20배 이상 죽어나가요. 갱단들이 막 쏘고 다녀요. 갱단끼리 싸움하는 걸로 해서 쏘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갱단 무서워해야지 너희들 우리 받들어 모셔 해서 길가에 있는 애들 쏴 죽이고 가정집 앞에서 저기 바비큐 굽고 있는 그냥 일반인들을 쏴 죽여요. 본보기 삼아서 분기 잡는다고. 그래서 지금 뉴욕이 피바다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흑인 우범 지역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defund the police가 이제 경찰 예산을 없애라, 경찰을 없애라라는 그런 구호인데 저 BLM이 하는 defend the police, 경찰을 지키자라는 지금 그 시위를 조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직접적으로 경찰 예산 다 없애야 됩니다라고 주장은 하는 사람은 드문데 민주당 정치인 중에 계속해서 경찰 폭력 공격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레이시스트 인종차별 국가고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얼룩진 국가고 그다음 BLM 그 시위는 매우 평화롭고 정의로운 것이다.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여기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CNN 이 메이저 언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경찰 그거 예산 뺏어라가 되는 거 바이든은 실제로 경찰 예산 뺏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검거도 안 하고요. 자기들도 일종의 이제 그 사보타지죠. 경찰들도 그 범죄율 막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검거율은 막 떨어지고요. 온 천지사방은 전부 총기 난사에다가 살인에다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상태가 그러니까 BLM이야말로 트럼프 당선을 확정시켜 준 사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지금 거의 11월 3일이니까 8월, 9월, 10월, 90일, 92일에다가 3일 남았으니까 95일. 그다음에 앞으로 7월 끝날 때까지 10일 남았으니까 거의 105일 남았거든요, 지금. 105일 남았는데 이 상태 왔으면은 앞으로 defund the police BLM은 때려 죽일 놈들이 되는 거고요. 그 점에서 트럼프 재선은 상당히 끝나가고 그 트럼프의 입지는 좀 강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치가 암살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앱스타인을 담당한 연방법원은 이제 연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도 다 임명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뉴저지에 있는 연방법원이 판사가 집에서 피습을 당했어요. 본인은 안 다쳤고요. 아들은 숨지고 20살 먹은 아들은 숨지고 남편은 대여섯 발 총 맞고 지금 중상인데 이게 이 사람이 앱스타인 사건 담당자예요. 근데 앱스타인이 이게 이제 오른쪽 그 사진에 그 이쁘장한 아줌씨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저 이상한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희대의 아동 성접대 브로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섬을 하나 사서 그걸 앱스타인 아일랜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10대 여자애들을 이제 용돈 줘가면서 거기에서 숙박시키면서 이제 그 범털 거물들을 버진 아일랜드로 자가용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성접대를 한 그리고 그 버진 아일랜드로 여행한 사람 중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도 들어 있습니다. 그 앱스타인이 이제 감옥에서 의문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감옥의 모든 그 동선에 그 누가 접근할 때 동선의 간수들은 전부 졸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동선에 있는 모든 CCTV 카메라는 저기 그건데 우리 그 윤미향의 그 저 누구도 앉아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목 졸른 걸로 돼 있죠. 앱스타인 그 앱스타인도 그런 식으로 감옥 감방 안에서 자살했다라고 주장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죠. 아마 이 앱스타인을 그 문제의 감옥으로 보낸 게 이 여자일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문제의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맥시멈 시큐리티 감옥 가면 안 죽는다고요. 지금 앱스타인의 그 조수이자 한때 연인이었고 이 그 추악한 아동 성접대 할 때 조수 역할을 한 여자가 맥스웰인데 저 사진에 이제 앱스타인이 이렇게 목에 팔 두르고 있는 저 여자가 그 맥스웰입니다. 맥스웰도 그 감옥으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죽는 거는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짧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여자가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할 거를 두려워해서 이쪽 그 아동성 접대받은 범털들 중에 누가 죽인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앱스타인의 어떤 그 마피아적 커넥션 애들이
앱스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 여자 집을 습격한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여자가 워낙에 이제 좌빨 민주당 계열스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그 분노한 이 자유보수 극단주의적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습격해서 죽인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기에는 이 hitman이 성격이 그 거의 프로페셔널이에요. 피자 배달인가 뭔가 이렇게 무슨 배달 택배인가 뭔가를 위장하고 이렇게 딱 모자 쓰고서 와서 문 열자마자 아들 빵 쏴서 한 방에 심장관통해서 죽이고 그 남편은 한 대여섯 발 쏴서 벗겨 만들고 여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못 발견하고 철수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게. 그래서 프로페셔널 킬러 소행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앱스타인 사건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의문사입니다. 최근 어저께인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보듯이 지금 미국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그 폭력적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봤듯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 대선이 미국이 삼류 국가로 전락하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몰락하냐 이 중간 없는 그런 결판을 짓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고요. 이 한국이 이 와중에서 이제 아마겟돈의 최전선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지정학적으로는 한미동맹이죠. 근데 경제 침투, 그다음에 정신 타락, 정치 붕괴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 식민지입니다. 중국 식민지예요. 경제 침투, 정신 타락, 정치 붕괴로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해방되면, 접수 해방되면,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초빙에 의해서 들어가든 침공에 의해 들어가든 이건 뒤집기 한 방이거든요. 일거에 역전하고 중국의 치명타를 먹이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1월 3일 미국 대선은 아마겟돈의 승부처고요. 그걸 의식해서인지 메릴랜드 주지사 호건이 반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호건은 공화당이라고 하지만 트럼프에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그런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발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똑같이 썼어요. 거의 기사도 똑같아. 호건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는데 거기서 호건이 트럼프는 한국인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고 문재인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거기 한국의 그 주한미군 그 주둔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썼어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따위의 그런 그 찌라시 신문을 인용을 해서 조선과 동아가 그렇게 쓰면서 호건이 어떤 정치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아의 워싱턴 특파원, 그 조선의 워싱턴 특파원 이런 사람들 이머시기, 조머시기 이런 사람들 다 숟가락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건은 반 트럼프 진영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고요. 그 호건의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실제로는 미국 내의 투표권을 가진 한인계 시민들에게 트럼프 찍지 마세요라고 읍소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백모도 또 읍소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시민권을 가진 한인계 시민들 여러분 트럼프 찍으십시오.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다름짓습니다.